축구살롱. 네, 이번 주도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시나 매주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주시는 우리 모범 출근 왕 우리 소준일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준입니다. 근데 누구세요, 저분은? 네? 누구세요? 제 소개하면 되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축구살롱의 흥행 보증수표 황덕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 만이에요, 이거 정말? 한 달 됐나요? 그쯤 됐죠. 예. 네. 체감상으로는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더 격리를 해도 되겠다. 그 사이에 얼마나 심심했으면 우리 황덕연 해설위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맞죠. 그 라이브 방송 뭐 들어가 보셨죠? 아니 들어갔는데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저는. 뭐가 좀 그랬지? 아니요. 뭐 그냥 저랑 약간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댓글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방송 지지리 못하네. 그거 본인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아니요, 그런 댓글 없었어요. 저게 무슨 방송이냐?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읽어줬었어요. 라이브 그래?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래요? 그랬나요? 네, 그래놓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척하시는. 아니 들어갔는데 계속 짜장면만 보고. 그게 이제 이 자가격리 동안에 이제 저의 회사에서 진행한 콘텐츠였죠.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볼 이렇게 빵빵해져가지고 막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 나왔어 그냥 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묘사한다거나 맛을 뭐 어떻다, 뭐 이 짜장면은 뭐 다른 짜장면에 비해 뭐 이런 게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 이제부터 짜장면 먹을게요. 그러더니 그냥 먹어. 그러니까요. 네. 뭐 저 자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짜장면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뭔가 묘사를 하려는 타이밍에 아마 이 소준일 캐스터께서 나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한 30초 기다렸거든요. 네. 그냥 계속 먹더라고요. 제가 32초부터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저게 무슨 방송이냐? 뭐 이런 댓글이 달렸을지. 아니 뭐 굳이 기다려가지고 뭐 짜장면 맛이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진 않았고 뭐 어떻게 하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봤는데 그냥 잘 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여러분 티다방 구독 많이 해주시고 황덕연 채널도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던지 그냥 채널 이름이 그냥 황덕연입니다. 이름 3글자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추천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추천이었지. 황덕연. 라고 말씀을 제일 해주셨죠. 괜찮은 타기보다는 제일 웃겨요 그냥. 그리고 그냥 뭔가 범주를 정해놓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약간 좀 없어 보이고 본인의 캐릭터에. 그냥 좀 부합하지 않은가. 이건 뭐지?라고 하는데 그냥 황덕연 이렇게 3글자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한 3-4분 됐죠. 예. 너무 황덕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네. 그 어쨌든 이 황덕연 씨 그 이집트의 모래바람 네네. 잘 맞으시고 자가격리도 무사히 마치시고 네네. 오랜만에 저희 축구살롱에 또 원년 멤버가 다시 뭉친 걸 다시 한번 축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 여러분들밖에 없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렇게 입에 침 좀 바르시고 와 빈말 잘하는 건 여전하네요. 네. 예. 자 오늘도 그 이슈 순서부터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황덕연 씨 좀 적응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저희 축구살롱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K리그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드디어 이제 해외 축구의 영역으로 이 축구살롱이 발을 넓혀 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골 때리는 이슈도 우리가 해외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돌아온 기념으로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워낙에 또 멋진 골을 넣었고 이 아스날과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북런던 더비였습니다. 정말 호쾌한 선제골을 장렬시킨 손흥민 선수가 되겠는데 이번 골로 벌써 리그 10번째 득점입니다. 이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 선수에 이어서 득점 순위 2위에 지금 현재 랭크가 돼 있는 손흥민 선수고 네. 유럽 5대 리그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세리에, 그리고 독일의 분데스리가, 프랑스의 리그1까지 이 5대 리그 이 리그 득점 기준 레반도프스키, 칼버트 루인 선수에 이어서 킬리안 음바페, 엘링 홀란드, 곤칼베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와 함께 공동 3위를 또 기록하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올 시즌 17경기에 출전해서 13골 그리고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당 포인트로 환산을 해보면 이 한 경기당 1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리그 기준으로 시즌 10번째 골을 넣었는데 이 페이스는 역대 손흥민 선수의 프로 커리어 중에 제일 빠릅니다.
이 종전 기록은 18, 19 시즌에 이제 25라운드를 넘어가는 시점에 10골 고지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네. 올 시즌은 단 11라운드 만에 이 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건 알겠습니다만 그 이슈 헤드라인을 잡는 게 이거 너무 격한 거 아닙니까? 미쳐버린 손흥민이라뇨.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떡해요? 저 중계 중에도 미쳐버렸다 이런 얘기 씁니다. 이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중계진으로서. 사실 뭐 쓸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극적인 경기가 나오면 와 네. 정말 진짜 미친 경기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곤 하죠. 그뭐 영화권 어. 코멘터리에서 사실 뭐 러닝 와일드 막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쓰잖아요. 그게 그렇죠.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음. 예,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요? 미쳐버린 황덕연.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 해외, 이 영국 현지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한번 뽑아 왔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이자 이제 박지성 선수의 동료였던 이 게리 네빌은 손흥민 월드 클래스다. 세계 어느 클럽에서나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손흥민도 그중 하나라는 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어떤 명문 클럽에 가도 어울릴 만한 그런 선수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흔히 유럽 축구의 3대 메가 클럽이라고 하면 레바민을 꼽습니다. 레는 레바민. 레알 마드리드. 자, 바는 어딜까요? 바르셀로나. 좋아요. 자, 뮤는? 위넨. 맞아요. 바이에른 뮌헨. 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 표정 좀. 네. 이게 오늘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저 표정을 담을 수 없다는 게 지금 너무나 아쉽네요. 그냥 듣고 있어요, 나는. 네네. 어, 좋습니다. 참. 자, 저희가 뭐 흔히 이제 레바민 하는데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레바민과 사실 링크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도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도 있었는데 이 시기상조다. 가도 어차피 주전 경쟁 못한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레알 마드리드 특히나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정말 세계 어느 클럽에서나 뛸 수 있는 뭐 명실상부 월드 클래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방송사죠 CNN에서는 월드 클래스 손흥민의 경이로운 골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1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토트넘의 또 레전드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던 저메인 데포 전 선수는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베스트 파트너십을 자랑하는 듀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조세 무리뉴 지금 현 토트넘 감독의 코멘트인데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월드 클래스다.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Unbelievable 이렇게 말한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가져오신 이 해외의 4가지 평가 다 직접 번역하신 겁니까? 당연하죠. CNN은 뭐의 약자죠? 저에게는 항상 파파고가 있기 때문에 예, CNN은 뭐의 약자냐고요? 글쎄요. 채널, 내셔널, 네트워크.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야, 똑똑하다. 네. 훌륭해요. 예, 네, 아니, 임기응변. 뭐 채널 뉴욕 이런 건가요? 뭐죠? 뉴욕이 CNN이 뉴욕에 있나요? 아니요, 뭐의 약자죠? 저 진짜 몰라요. 뭐죠? 아니 뭐 AFK에서 일할 것도 아니고 뭐 그거 몰라서 뭐.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데 나도 뭐죠? 몰라요. 뭐예요? 몰라요. 뭐야? 나도 왜 물어봐? 몰라서 물어본 건데요. 네. 예. 채널 네트워크 그거 맞습니다. 그거. 네. 채널 내셔널 네트워크. 네네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자,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정말 평가도 좋고 실제 활약도 좋은데 이 토트넘 역사를 돌아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발자취를 아주 세게 남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토트넘이 이 기존에는 화이트 하트 레인이라는 경기장을 썼다가 지금은 이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을 이제 새로 개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 새 구장 개장 축포도 손흥민 선수가 터뜨렸고 네. 이 전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의 사임전 마지막 골이자 또 이제 무리뉴 감독의 부임 후 첫 골을 또 손흥민 선수가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군요. 그렇죠. 이 외에도 기록이 너무 많아 제가 이제 짧게만 가져왔는데 네. 이 최근에 지난 5월에 영국 이제 언론 중에 90미닛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보이긴 해요. 이게 되게 가십성 기사, 네, 그러니까 많이 흥미를 보여요. 끌만한 기사를 좀 많이 쓰는. 네. 그쪽이에요. 그리고 무슨 미닛이요? 네? 무슨 미닛이요? 90미닛. 예, 19 아니니까 좀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90라고 하지 않았나요? 틴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90미닛. 자, 90미닛이 선정을 했는데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선수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매체가 선정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의 선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선정이 네. 됐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선정될 만한 선수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에릭 칸토나를 넘어서
호날두가 선정이 됐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또 아스날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 지금 요즘 정말 이 날아다니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이 다른 그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좀그 주춤한 모습인데 이 와중에 또 좀 악재가 한 가지 들려왔어요. 예,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네, 뭐 이제 사실 뭐 그렇게 길게 전하진 않겠습니다만 원래는 예. 이제 발렌시아 훈련 도중에 한 선수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이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날 훈련에 빠진 선수가 공교롭게도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추측성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뭐 당분간은 경기에 또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축구계 전설, 축구계 정말 그 별 중에 별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좀 된 뉴스죠. 예, 네. 11월 25일에 마라도나가 타계를 했는데 저희가 이게 2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축구 살롱이 좀 한 주 쉬어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라도나가 떠났는데 이걸 한번 2주가 지났지만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그럼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슈로 또 들고 왔습니다. 네. 라이벌 펠레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했는데 저희도 앞서서 또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명복을 네. 빌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흔히 사실 뭐 축구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축구를 잘 몰라도 펠레냐 마라도나냐 이거는 많이 좀 질문들을 받잖아요. 그 논쟁에서 사실 그 일반적으로는 펠레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라도나를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덕현 씨는요? 저는 메시를 더 좋아합니다. 아니 펠레와 마라도나 둘 중에 하나. 나랑 똑같은 대답했어. 나 저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펠마 근데 펠레와 마라도나. 전 펠레. 굳이 한 선수를 고르자면 음. 저는 근데 이게 쉽게 결정을 못 하겠네요. 아니 이게 뭐라고 그냥 해요. 이 그러니까 선수들의 평소에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제가 플레이 안 본 선수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안 하는 아니 편이라. 뭐 우리 다 펠레 마라도나 플레이 뭐 라이브로 봤겠습니까? 그래요. 나 봐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해요. 그냥. 마라도나는 마지막 플레이는 몇 번 봤죠. 저는 그러면은 펠레입니다. 펠레요. 둘 다 펠레. 네. 나만 마라도나구나. 저는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정말 위대한 선수였던 네. 건 맞지만 그럼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스캔들 때문에 명성이 좀 많이 깎이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상전 실력은 네.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이 펠레죠. 네네네. 뭐가 됐든 펠레다. 네. 강지한 씨는요? 저는 그냥 옛날에 위인전에서 펠레를 봤기 때문에 그 펠레 제 위인전 집에는 펠레만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펠레 아저씨 할아버지인가 펠레 씨가 더 익숙하다. 네. 그래요. 사실 저는 마라도나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네. 그 단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가 뭡니까? 월드컵이죠. 예. 그 월드컵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개인으로서 보여준 게 바로 마라도나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저는 가장 뛰어난 임팩트를 남긴 선수가 바로 마라도나다. 그래서 펠레와 마라도나 중에서 마라도나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네. 뭐 물론 펠레도 잘했죠. 두 번 월드컵을 우승을 했던 58년하고 70년의 월드컵 그때도 펠레가 정말 잘했습니다만 86년의 마라도나가 그 대회의 임팩트 개인이 보여준 임팩트로는 조금 더 우수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같이 뛰었던 뭐 팀 동료들을 보더라도 86년의 아르헨티나 역시 뭐 우승팀이니까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뭐 황덕현 씨가 항상 하는 얘기 좋은 팀이죠. 좋은 네. 팀입니다만 뭐 58년의 브라질 뭐 디디 선수가 있었던 그런 브라질이라든지 70년의 브라질은 뭐 펠레가 빠지더라도 완전히 드림팀이니까 네. 그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86년의 아르헨티나는 조금은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그 아르헨티나가 다른 강호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역시 마라도나 그 자체의 존재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물론 뭐 누가 더 뛰어난지에 대한 그런 결론들은 아까 뭐 황덕현 씨도 얘기했고 뭐 강지현 씨도 얘기했다시피 뭐 위인전에 펠레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펠레가 조금 더 은퇴한 이후의 삶이 더 좋았기 때문에 뭐 펠레가 조금 더 우수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예. 뭐 사람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 아래 세대로 보자면 이거 메시냐 호날두냐 뭐 이런 비슷한 거 아닌가요? 누굽니까? 전 메시요. 왜요? 호날두 나쁘니까. 날강도. 아니 상암이 갔었어요 그때? 예? 그때 갔어요? 나 안 갔죠. 네. 그 저기 아까 메시라 말씀하셨고 그 손흥민 캐스터는 메시 호날두.
당연히 메시 아닙니까? 이건 아니 저는 축구를 뭐 더 이견이 잘하잖아요, 없네요. 메시가. 그래요? 예. 그건 몰랐는데 이제 배워갑니다. 그 호날두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그 자조적인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호날두 팬들도 메시가 축구 더 잘하는 거 알고 있지 않았냐. 지금까지 부정했다가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하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 네. 그렇군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메시 편이다. 메시가 예. 더 잘하죠. 예. 예. 뭐가 됐든 뭐 메시도 10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라도나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던 10번 선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르세유의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10번을 영구 결번을 시키자.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마라도나가 10번을 달고 뛰었던 그 10번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찬사 아닌 찬사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인데, 그렇네요. 예, 뭐 12월 4일이죠. 이번 주에 나폴리의 홈구장 스타디오 산파울로, 그러니까 산파울로 스타디움이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으로 그렇게 또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세상을 떠나서도 아르헨티나와 나폴리의 신으로 남을 선수가 바로 마라도나가 될 텐데 다시 한번 마라도나가 천국에서는 자신이 또 펼치고 싶었던 그런 플레이들 마음껏들 또 펼쳐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또 천국에서는 다시 본인의 그 어떤 예전 가장 행복했던 전성기로 돌아가서 마음껏 네. 축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근데 뭐- 이 정도면 네. 그 인간계의 선수가 아닌 거군요. 이 마지막에 소셜 신계죠. 캐스터도 네. 이렇게 신으로 남을 선수다라고 강재원 씨 그거 했듯이. 알고 있었어요?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교요? 예. 종교요? 아르헨티나에 마라도나를 신으로 모시는 교가 있어요. 이거 서프라이즈에 나왔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 정도 능력이면 이건 인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한 일파인데 마라도나를 성인의 반열로 올려서 그 일파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도 수십만 명 정도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수십만 명이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 나폴리 공동묘지에 보면 예. 나폴리가 우승을 했던 해에 공동묘지 앞에 벽에 그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이 좋은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다니. 라는. 진짜요? 네. 마라도나 선수가 뭐 계속해서 이런 일화들이 나오는데 그 입단을 했어요. 나폴리에 입단을 했을 당시 한 30년 이상 전의 이야기죠. 한 35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예. 그 당시에 나폴리는 사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금융권 같은 곳에서 좀 돈을 많이 융통을 해서 좀 무리해서 요새 많이 하는 걸 있잖아요. 영끌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라도나 선수를 네네. 영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지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나폴리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교통, 주거, 교육, 위생 등등등등. 하지만 이젠 괜찮다. 왜냐? 우리에겐 마라도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모두 되었다. 그렇죠. 와, 그 정도의 존재감이었던 선수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고 배우게 되네요. 네. 예.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 때리는 이슈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번 주말에는 어떤 경기를 골라봐야 할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는 또 이 다행히도 아주 그 재미있는 빅매치가 2가지나 있다면서요? 공교롭게도 저 복귀하는 주에 아주 고맙게도 음. 빅매치 2개가 있어서 저희가 사이좋게 하나씩 또 나눠 가질 수 고르기 있게 편하게. 됐습니다. 예. 한 개였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는데요? 한 개였으면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어. 생각을 좀 해봐야죠. 예, 자가격리 동안에 이 애드리브 능력이 조금 떨어지셨네요. 이제 감을 열심히 찾아가는 중입니다. 예, 네, 너무 네, 짜장면만 네. 먹어서 그래요. 네, 뭐 다른 거 좀 사주실래요? 그러면? 예? 네. 진행하시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딱 2가지 매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해축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리그 불문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선택한 매치는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이 또 강재원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맨체스터 더비다라고만 말을 하면 어떤 팀과 어떤 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지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이거 수 교육 있죠. 방송이에요? 네네네. 그럼 왜냐면 그런 이제 거야? 약간 배워가는 컨셉으로 예, 컨셉이 그런 한식했다고. 거구나. 네. 그리고 그래. 또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모두가 해외 축구를 여러분들처럼 잘하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저 같은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충린이들이 있죠. 예, 네, 충린이들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이 맨체스터 더비라는 것은 그 리터럴리 그 추측을 해봤을 때 맨체스터 지방에 있는 두 팀이 하는 것이 아닐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 딱 떠오르는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네. 맞습니다. 떠오르네요. 네. 또 하나는 어딜까요? 맨시티?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어허. 네. 자,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이 더비 매치가 이번 주 주말에 펼쳐집니다. 네.
이 지금 뭐 양 팀이 사실 라인업 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상자도 좀 있고 나올 수 없는 선수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예상 라인업을 살짝 짚어드리면서 그에 따른 이슈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 같은 경우는 주전 골키퍼인 데야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약간 의심이 든다라는 현지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키퍼 자리에는 지난 시즌 또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딘 앤더슨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포백 라인에는 이번에 포르투에서 또 넘어온 이 좌측 풀백 텔레스, 그리고 중앙 센터백 라인은 맥과이어와 린델레프, 그리고 오른쪽은 완비사카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카바니 선수가 사실 지금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이후에 되게 폼이 괜찮았었잖아요. 네. 좋은 골도 넣었었고, 근데 카바니 역시도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진은 아무래도 마샬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한 가운데 뭐 레시포드와 그린우드가 양측면,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고요. 맨체스터 시티 역시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아구에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더비 매치에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최전방 그리고 이선을 좀 어떻게 꾸릴지가 궁금한데 발렌시아에서 올 시즌을 앞두고 맨체스터 시티로 넘어간 이강인 선수의 이제 전 동료이자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페란 토레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골말을 봤었던 스털링, 이 케빈 데브라이너, 필포든, 여기에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이 선수들을 좀 어떻게 조합할지가 이날 경기 라인업을 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상을 하시면 좀 더 재밌게 경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저도 듭니다. 그 데브라이너 선수는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이 네. 덕배는 뭐예요? 이 덕배가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약자가 이제 흔히 저희가 KDB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KDB. 선수가 그 벨기에 선수다 보니까 도대체 얘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거의 뭐 예속 논쟁급으로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죠. 뭐 데브라 위너라고 해야 네. 된다. 데브라 이너가 맞다. 뭐 데브루잉이 데브루잉이다. 맞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서 야 그러면 차라리 그냥 편하게 KDB니까 김덕배라고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덕배라는 애칭이 붙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입에 딱 붙긴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계 중에 그 라인업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제 항상 그 이제 줄여 쓰는 선수들이 있지 있죠.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덕배를 항상 이제 제가 덕배라고 쓰다 보니까 좀 걱정돼요. 가끔 이제 방송할 때 한 번씩 한 번씩 덕배라고 나온다, 나오면. 그거. 네, 근데 그래서 최근에는 덕배라고 안 쓰고 데브라이너라고 이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덕배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이슈는 굉장히 되겠다. 뭐 스포티비 그만 두란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님 사정이고요. 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덕배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할 것 같고 최근 폼이 뭐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한번 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날 이제 저희가 프리 매치를 준비를 하면서 이 포인트 셋 정도를 찝으면서 이 더비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포인트는 양 팀의 플레이메이커 간의 대결이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케빈 데브라이너의 맞대결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맨체스터 형제를 대표하는 간판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줄여서 부페,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줄여서 이제 덕배. 그러니까 부페와 덕배의 싸움인데 이 부페 와, 진짜 별다줄이다. 근데 별다줄이요? 별걸 또 다 이상한데? 줄이. 아니 별다줄이란 말을 써요? 아니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난 이렇게 쓰는 건 또 처음 들어보네. 그런 말을 평소에 쓰세요? 농담이죠. 네. 평소에 쓰는 게 아니라 별걸 다 줄인다. 그냥 이야기를 좀 임팩트 있게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커뮤니티 가면은 사실 외국 선수들이 이름이 워낙에 길고 그러니까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많이 줄여서 부르죠. 저는 사실 줄여선 잘 안 부르는데 네. 뭐 부페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네. 자, 그래서 이 부페는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후반 45분만 뛰었거든요. 선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찬스 메이킹을 총 8번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 시즌 최다 찬스 메이킹을 올린 선수가 바로 부페가 됐습니다. 이 이전 기록은 지금 이제 맞상대로 나오는 덕배가 6개의 찬스 메이킹을 기록한 적이 있었고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본인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6번의 찬스 메이킹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들은 모두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을 때 기준이고 이거는 45분만 소화를 했는데 8개의 찬스 메이킹을 기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 맨유는 이제 또 3대1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었고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쉬고 풀럼과의 리그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스탯을 살펴보면
91%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파이널 서드 이 경기장을 크게 3등분했을 때 이제 골대랑 좀 더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투입되는 패스 14번 그리고 태클 시도 6번 해가지고 6번 다 성공을 시켰고 한 골 그리고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 팀 모두가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이 두 선수가 막히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또 크게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부패 대 덕배. 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솔샤르 감독과 가르디올라 감독의 맞대결입니다. 이 지난 시즌에 솔샤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고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가르디올라 감독이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서 공식전에서 5경기 이상 치러서 상대 전적 열세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위르겐 클롭. 자,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총 20번의 맞대결을 펼쳤어요. 클롭 감독과 가르디올라 감독은 분데스리가에서도 맞대결이 있었고 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와서도 있었죠. 이 8번 이겼고 3번 비겼고 9번을 졌습니다. 근데 솔샤르 감독이랑은 5번 붙어서 2번 이기고 3번 졌어요.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죠. 네. 이게 감독으로서의 평가는 사실 가르디올라 뭐, 감독이 뭐 거의 넘사죠. 그거는 뭐 네. 넘을 수 없는 벽인데 이게 막상 둘이 붙여놓으면은 물론 뭐 그게 감독의 역량으로만 결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네네.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르디올라 감독이 공식전을 5경기 이상 치러서 이제 열세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게 되게 대단한 기록입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이 웬만한 감독에게는 상대 전적이 안 밀리는 수치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도 솔샤르 감독이 가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 두 팀 간의 더비 매치에서 이긴 팀이 좀 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나란히 10경기씩을 치르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들은 지금 다 11경기를 치르게 됐죠. 이 이유는 지난 시즌에 이제 맨유와 맨시티가 유럽 대항전에서 굉장히 늦게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 시즌은 쉬는 텀이 굉장히 짧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대항전에서 끝까지 뛴 이 팀들은 휴식을 한 라운드를 주자라고 해서 이제 개막전을 안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0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점 19점으로 6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18점으로 지금 7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네. 이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최대 순위가 3위에서 4위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두 팀이 상당히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게 됐고 이 아무래도 더비 매치의 특수성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 보통 뭐 사실 뭐 북런던 더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싱겁게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 더비 매치의 특수성을 좀 따져보면 최근 뭐 전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 흐름이나 뭐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더비는 항상 의외의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또 요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겨서 조금 더 윗 테이블에 상위 테이블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경기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요? 아, 맞다. 그래서요가 있었구나. 저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 보겠습니다. 아하. 음. 그렇군요. 네. 예, 아주 간략하게 이유를 뭐 한마디로 딱. 제가 최근에 맨시티를 2경기 연속 중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시티가 좀 이기지 않을까. 저의 그 중계 힘을 받아서. 본인의 기운 때문에 네네네네. 맨시티가 이길 것이다. 네, 지금 2경기 중계했는데 이제 무패라서 네, 계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 소준일 캐스터도 지금 여기 그 주신 자료에 황덕연.city 이렇게 한 걸 보니까 황덕연이 분석을 할 것이고 시티가 나는 이길 것이다. 시티가 이길 것이다. 뭐 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네. 예, 그럼 두 분의 의견이 같은 거군요. 맨체스터 시티가 예.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맨유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미쳐 날뛴다. 하나 더 있죠. 덕배의 갑작스러운 뭐 결장이라든지. 그렇지. 네, 네, 네. 약간 그런 거. 네. 예. 왜냐면 경기 전에 이제 중계진은 항상 그 구단 트위터를 참고를 합니다. 왜냐면 트위터 워밍업 도중에 부상당하는 선수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다. 저희가 사전에 전달받은 라인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상 방송사에서 쏴주는 그림을 보죠.
그럼 이게 달라지지, 바뀌어 달라지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참고를 하는데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네. 예,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 핵심은 이제 부패 대 덕배다. 그렇죠. 와, 오늘 저 공부 많이 하고 가네요. 예, 어쨌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간의 맨체스터 더비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개의 빅매치. 이건 또 우리 소준일 캐스터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더비 아닙니까? 예, 뭐 일단 황덕현 씨가 맨체스터 더비를 골랐고 또 하나의 더비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픽을 했습니다. 바로 예.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 어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에서 열리게 되겠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오전 5시에 이 경기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그럼 그 마드리드 더비라고요? 그렇죠. 음. 뭐 물론 뭐 스페인어로는 또 다른 명칭이 있지만 그것도 음. 똑같이 뭐 뜻을 풀이해 보면은 마드리드 네. 더비입니다. 스페인어로는 뭐예요? 뭐 데르비 마드리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스페인에서 살다 오신 거 맞아요? 아니 근데 데르비라고 하긴 할 거예요. 데르비라고 하죠. 네, 데르비하고 아.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뭐 저렇게 입술을 오므려가면서 저를 네네네. 노려보시니까 네, 마드리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또 그 안 계시는 동안 장영훈 코치라는 또 어떤 네네네, 정말 알죠. 그 걸출한 네. 예 에스파뇰 출신의 또 전문가가 저희 축구 살롱에 또 3주 연속으로 또 와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굉장한 전문성을 좀 갖추셔야 됩니다. 아,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예. 애초에 전문성은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웃음과 이제 감동을 드리는 쪽으로. 예. 감동이요. 네, 감동은 감동. 언제 주게? 그러니까 웃음과 이제 감동. 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마드리드 더비가 이제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팀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에서 치러지긴 합니다만 레알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안 좋고 반면 또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지단 감독의 경질설이 현지로부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화요일에 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녹음이 끝나고 나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 또 레알 마드리드가 16강에 가냐 가지 못하냐의 그 기로에 놓여 있고 만약에 예. 그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지단 감독의 거취가 굉장히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단 감독이 저희가 녹음한 것이 이제 송출이 될 때 이미 전 감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는 이미 경질이 됐을 수도 있다.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예. 안 됐을 수도 있고 졌더라도 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약간 좀 불안한 입지라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지단 감독이 뭐 몇몇 선수들에게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단 감독의 성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감독이 굉장한 전술가라든지 뭐 혁명가라든지 이런 스타일보다는 뭔가 좀 선수 때부터 가지고 왔었던 본인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선수단을 장악하고 휘어잡고 동기부여하고 약간 그런 매니저 유형의 감독이라는 생각을 딱 해본다면 이 감독이 선수단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가장 큰 무기가 사라졌다, 후광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싶거든요. 덕장 스타일이라는 거죠. 덕장이라기보다는 지략가보다는 글쎄요. 덕장이라면은 뭐 모든 선수들을 다 이렇게 다 아울러 가지고 뭐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런 스타일인데 지단 감독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본인만의 그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라서 네네네.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절대 안 쓰는 약간 이런 고집스러운 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토트넘이 이득을 봤죠. 네, 그렇죠. 레길론을 영입을 하면서. 데리고 오면서.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엔 세비야가 또 이득을 받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 팀 자체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했을 때 뭐 그야말로 세계 축구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엄청난 금자탑을 세웠을 때의 주축 멤버들이 아직도 팀의 주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최전방에 벤제마부터 시작해서 중원에 있는 모드리치, 크로스 그리고 후방에 라모스 같은 이런 선수들, 뭐 마르셀로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선수들이 30주를 훌쩍 넘긴 선수들인데 이미 네. 전성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는 황혼기를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이 아직도 팀의 중심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 팀이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축구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는 낼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뭐 세계 최고의 강호들이 모이는 그런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아니면은 리가 우승을 다툴 때 아틀레티코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뭐 이런 강팀들을 상대할 때 그만한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팀의 사이클 자체가 어느 정도 내려온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황덕현 해설위원이 방금 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단의 문제점도 좀 있죠. 뭐 레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역시 아틀레티코로 귀순을 한
마르코스 요렌테 뭐 이런 케이스들만 봐도 좋은 자원들을 자기랑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외면을 해서 다른 팀으로 보내버리고 그것을 좀 약간 부메랑처럼 맞는 그런 장면들도 지단 감독에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덕장은 아니군요. 덕장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휘어잡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싸가지 없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은 무리뉴 네, 무리뉴 쪽이 훨씬 더 이제 그렇죠. 무리뉴는 덕과는 좀 거리가 먼. 무리뉴는 막 대놓고 언론에다가 자기 선수도 비판하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하진 않는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뭐 레알 마드리드 팀 전체적으로도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것이 데려오는 선수들이 좀 시원찮습니다. 호날두 선수 떠나고 나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첼시에서 에당 하자르를 영입했는데 뭐 이 선수는 거의 사이버 선수가 되어가고 있죠. 거의 그 사이버 가수 아담급이죠. 네. 와, 여기서 연세가 나오네요. 네, 네, 네. 아담 알기 쉽지 않은데. 네,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또 생활 마감하신. 네. 맞아요, 맞지 않나요? 그렇지. 바이러스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침투해가지고 죽었다고 막 소문나고 그랬는데. 그 해킹 그 해커들이 그걸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명을 또 이제. 나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또 그렇게 사망을 하셨군요. 저는 어쩐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예. 아담 씨의 명복을 빕니다. 뭐 그리고 아자르 같은 경우에는 뭐 배에 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뭐 체중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죠. 그냥 원래 이제 첼시 때도 프리시즌 보면은 좀 이제 패스트푸드를 되게 좋아한다고 네. 해서 좀 체중 관리를 잘 못하다가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귀신같이 또 매치핏을 맞춰왔었는데 레알에서는 좀 그걸 이제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었죠. 확실히 스페인 음식이 맛있어. 맛있어요,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건 정말 킹정입니다. 그건. 네. 그래서 살을 잘 못 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혹 제기와 함께 이야기를 또 이어가자면 뭐 요비치 선수 뭐 이 선수는 뭐 워낙에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닙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와중에서도 세르비아에 가가지고 그렇게 또 사고를 치고 다니고 뭐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 뭔가 좀 거액을 들여서 팀에 데려온 선수들이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후에 그 좀 제대로 된 보강이 좀 없었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막바지부터 보였던 그런 팀의 좀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한계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성장을 하고 돌아왔던 마르틴 웨데고르 같은 선수의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이 선수는 애초에 레알 선수니까 뭐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도대체 우리 전력 보강은 언제 해줄 거야? 라면서 페레스 회장을 좀 많이 원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야말로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앙 펠릭스가 사실 일부 팬들에 의해서 좀 비판을 지난 시즌에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후반기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펠릭스가 몸값에 비해서는 약간 좀 활약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선수 나이를 생각하면은 20살도 안 된 선수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했다라는 그런 성적표를 줄 수 있었는데 올 시즌에 완전히 터졌습니다. 주앙 펠릭스가 터졌고 야닉 카라스코 중국 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죠. 쇼헤 감독님한테 빠따 좀 맞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카라스코가 중국을 한번 갔다 오더니 멘탈이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임대를 갔다 온 거예요? 아니면은 이적을 했다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리턴을 한 거죠. 이적을 했다가 뭐 선임대 후 이적 형식으로 아틀레티코에 돌아왔는데 뭐 사실 이제 아틀레티코에 온 거죠. 왔습니다. 아틀레티코에 갔을 때 사실 야닉 카라스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선수의 실력이 없다라기보다는 멘탈적인 문제. 이 선수가 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중국 갔다 오더니 완전히 좀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닉 카라스코 선수 그리고 귀순 용사 마르코스 요렌테 그리고 방출될 뻔했지만 팀에 결국은 잔류를 해서 백스리의 활용폭을 넓혀주고 있는 마리오 에르모소 같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선수예요. 정말 싫어하는 선수인데 갑자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선녀가 된 토마 르마 선수. 선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또?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정말 뭐 앙투안 그리즈만의 말동무로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0의 위험을 또 달성했었던 라리가 링가드라는 그런 치욕적인 별명을 안고 있는. 사실상 그 이제 링가드가 프리미어리그의 토마르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적절했죠. 그렇죠.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 왜냐면 링가드는 시즌 최종전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놀랍게도 빈 골대에 넣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저의 미움을 많이 사고 있던 토마 르마 선수가 갑자기 잘하기 시작했어요. 뭐 리가에서 킹 오브 더 매치 그러니까
MVP죠. 그 예. 경기에 MVP에 선정이 되는가 하면은 뭐 골도 넣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이 사실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시즌은 정말 프리메라 리가의 우주의 기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토마스 파티 선수 아스날로 이적을 하면서 사실 중원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존의 코케라든지 사울 같은 선수들이 건재한 데다가 영입한 선수들이죠. 토레이라 그리고 콘도그비아 같은 선수들도 가세를 하면서 큰 무리 없이 중원도 돌아가고 있고 수아레스라든지 디에고 코스타의 공백으로 인해서 전문 스트라이커가 좀 없는 상황에서 그때는 좀 공격력에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수아레스도 바이아돌리드전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온 상태고 이번 마드리드 더비만 좀 아틀레티코가 잡게 된다면 레알과의 승점 차가 9점 차로 벌어지고 거기다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어드밴티지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그 우승을 전반기에 굉장히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역시 이 경기를 좀 무조건 잡지 않으면은 리그 우승에서 굉장히 좀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아틀레티코가 10경기 치렀거든요. 네. 그리고 2위와 3위에 자리하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 그리고 비아레알은 12경기를 치렀어요. 그렇죠. 근데 2위 소시에다드랑 승점 1점 차이고 비아레알이랑은 5점 차입니다. 네. 만약에 아틀레티코가 이 두 경기를 다 잡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까지만 벌어진 승점 차가 2위랑 7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정말 큰 유리한 겁니다. 거거든요. 예, 예. 네. 이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에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10경기 하면서 8승 2무 무패입니다. 그런데 21골을 넣었어요. 10경기에서 21골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점이 2점이에요. 솔직히 이거 약간 좀 미친놈들 사기예요. 아닙니까? 사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와. 한 15년 전에 무리뉴 감독의 첼시가 막 15실점하고 이랬을 때 시즌 전체 15실점 예, 했었죠. 미쳤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수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물론 이 2실점이라는 페이스가 그대로 시즌 말미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보단 실점이 늘어나겠죠. 예, 그런데 예. 현 시점에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38경기 치르면은 몇 실점입니까? 8실점이에요. 오, 대단한. 38경기에서 8실점.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웃긴 건 챔스에서는 또 두들겨 맞고 다닙니다. 뮌헨한테 4골 네. 먹고 막 그랬죠. 근데 어. 리그는 와 이게 그러니까 레알 소시에다드가 지금 22골 넣고 5개 실점인데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실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이 마드리드 더비가 분명 아틀레티코에게도 전반기 최대의 고비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여준 폼은 그만큼 좋다라는 것인데 역시나 그 변수는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가 되겠죠.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웨덴글라트바우와 상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는 오스트리아 원정을 떠나서 황희찬 선수의 전 소속팀이었던 잘츠부르크와 그렇게 경기를 치르게 되겠는데 네. 두 팀 다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경기인데 그 중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겨야 진출이 일단 확정이 됩니다. 네. 비긴다면 반대편에 샤흐타르 그리고 인테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상대 전적이 샤흐타르에게 밀리고 인테르에게는 또 앞서 있기 때문에 인테르가 무조건 승리를 하기를 일단 또 기원을 하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 레알 마드리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은 좀 어느 정도는 거의 풀 전력에 가까운 전력으로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면 아틀레티코도 16강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력전을 해야 되는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올 시즌에 다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중에 일부 뭐 라모스라든지 카르바할 같은 수비 자원들이 좀 돌아오면서 특히나 이 선수들도 다 중요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지단 감독에게 어느 정도 숨통은 틔워줄 것이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뉴스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아틀레티코. 오, 설명 이렇게 쭉 하시고 이제 그래도 그런데 아틀레티코. 예, 사실 설레발은 필패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무승부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물론 뭐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아틀레티코가 아무리 현재 지표가 앞서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언정 쉽게 원정에 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그거는 또 물음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무승부가 가장 좀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리고 이 경기가 만약에 뭐 아틀레티코가 이기게 된다면은 레알 마드리드와 비교를 해서 정말 앞서가기 때문에 물론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 더비니까. 그런데 역시나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많이 앞서고 있고 심지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시메오네 감독은 그냥 비겨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지 않는 단단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예. 해본다면은 역습이 터지면 이길 수 있고 역습이 안 터지면 그냥 비길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승부. 무승부. 예, 쪽으로 한 표를 던지셨고요. 그런데 예. 이겼으면 좋겠다. 아틀레티코가. 속마음은 그렇다. 예, 황덕현 해설위원은 마드리드 더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아틀레티코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 레알 마드리드가 좀 많이 못해요. 최근 경기 보면은 뭘 뭘 많이 하고자 못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성도 없고 음. 그리고 뭐 사실 언제까지 벤제마한테 의존할 건지도 저는 좀 회의적이고 그 부분에 그런데 대해서도. 또 되게 웃긴 게 만 34세의 카림 벤제마가 공격 라인 중에서 제일 잘해요. 네, 그리고 공격 포인트도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은 선수가 그 이제 페데리코 발베르데라고 이제 미드필더 선수랑 세리오 라모스 이제 수비수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진들의 득점보다는 이제 2선 내지는 수비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반면에 아틀레티코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상황이 낫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틀레티코가 뭐 원정임에도 좀 무난 한 1대0 정도 승리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골은 안 나올 네, 거예요. 안 먹히고 음. 그러니까 적게 넣을지언정 이제 골을 안 먹히면서 이길 가능성이 좀 예. 높다고 봅니다. 예. 네, 뭐 큰 점수 차는 아니지만 예, 근소한 우위로 알레티의 승리를 지금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맨체스터 더비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 이렇게 해외 축구의 두 가지 아주 큰 매치를 두 분과 함께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어쨌든 뭐 여러모로도 축구 팬들에게는 즐거운 주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알찬 축구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씨 저희 인사말 바뀐 거 아시죠? 바뀌었나요? 어떻게 바뀌었죠? 왜냐면 K리그가 안 되잖아. 그래. 아.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이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살롱. 살롱. 괜찮았죠? 잘했어. 네. 잘 자연스러웠어.